지난 22일 논란을 빚어온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한미 FTA가 내년에 발효되게 되면 자동차와 섬유, IT 제품 등은 관세 철폐 효과로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미국산 제품의 관세가 낮아짐으로써 소비자들은 생활품 목 등을 저렴하게 구입, 장바구니 물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FTA는 빛이 있는 것만이 아니다. 그 그림자도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 제기됐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아주 없도록 아주 철저히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농축수산 분야. 돼지고기는 10년,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져 농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세 상인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규제 등 중소상인 보호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제약산업도 복제약 생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제약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내년 발효가 예상되는 한미 FTA,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상환입니다.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여러분은 한미 FTA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대를 하는 곳도 있고 또 불안해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야 토론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후속 대책들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정부의 책임자와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 단체 관계자 모두 5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는 방청석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희망하신 방청객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울지역번호 02-785-2400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참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 주 대통령이 이제 14개 이행 법안에 서명할 예정으로 있고 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임정영 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무총리실이 그 후속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후속 대책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긴 시간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미 FTA가 양국 정부의 비준을 마쳤습니다. 큰 방향에서 본다면은 이제 남은 과제는 2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줄기는 즉 한미 FTA를 통해서 수출을 늘려가지고 FTA를 하고자 했던 목적, 즉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FTA를 하는 만큼 잘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 특히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3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지난 23일 대통령께서 관계장관에게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22조 원의 재정 지출, 그리고 매년 3조 원 규모의 세제 지원, 이 대책을 일단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표결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여야 간에 합의한 그 합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 내용 중에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밖에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 또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가적인 내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순히 피해 보전이 아닌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농업을 경쟁력을 키우는, 즉 발전 대책으로서 농업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비단 피해 분야는 농어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분야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겠지요? 물론입니다. 예. 예, 특히 오늘 소상공인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여전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계속적인 배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지원 대책에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박순영 의원님, 일단 그 두 가지 큰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오늘 지금 실장님께서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릴 걱정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간과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22조 원 말씀하셨는데 그 22조 원에 들어있는 허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정부부터 해오던 거, 그 다음에 예전에 다른 나라하고 FTA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까지 지금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전 정부에서부터 하던 것은 지금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10월 31일에 비록 우리 당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13가지도 지금 국민들은 그거는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 중에서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놀랍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희망적으로 들은 것은 이 자리에서 지적되는 것들을 적극 반영하겠다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이 진심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조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제가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보도록 하죠. 유기준 의원님, 그 여야정 합의 체계에서 이제 13개 항에 합의를 했는데요. 네. 뭐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이제 그 정부가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끌어왔던 한미 FTA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표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또 제약산업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말씀하신 것 중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여야가 힘겹게 합의한 13가지 정도의 주로 이제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대한 그런 대책 분야가 되겠는데요.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직불금 발동 조건을 좀 완화하고 보상 범위를 이전보다 좀 높이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농사용 전기를 좀 확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문제. 또 수입 사료를 이제 무관세로 처리하는 문제. 또 축산발전기금을 10년 동안에 2조 5천억 원을 조성하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 면세 이후의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그런 문제. 또 배합사료 및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유지 이런 것들 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방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뭐 여당 의원으로 앉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이 대책을 좀 촉구를 하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 어떤 이 재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듣고자 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네. 이것이 반드시 마련돼야만 우리 그 한미 FTA로 인한 여러 가지 이익이 우리 국민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반드시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미 FTA가 여러 가지 그 장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제 그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대표적으로 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 분야의 단체 대표들을 모셨습니다. 이제 농민들의 그 대표 그리고 소상공인의 대표를 모셨는데요. 먼저 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협의회 정책실장이시죠, 박상현 실장님. 예. 이와 같은 정부의 후속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으실 텐데요. 우리 현장 농촌은 지금 농산물 가격은 정체 또는 하락하는데 생산비는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한